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콤달콤한 비빔냉면 같은 비트코인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일단 달러 인덱스 지수 보시면은 떨어졌죠. 91.8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자산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당연히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 통과가 큰 몫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또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아무튼 해당 경기부양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가오는 12일 최종 서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통과되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서명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오늘 저녁밥 먹기 전에 대충 사인하고 빨리빨리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왕 찍는 거 빨리빨리 찍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미국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 자격에 따라서 1인당 1,400달러 정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경기부양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실상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극히 적고 주 정부들, 특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카고, 뉴욕 등등의 이런 주 정부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들이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적자가 났는데 그 적자는 시민들이 메꾸게 되는 아주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제에 이어서 상승 가도를 계속해서 달려주고 있습니다. 한때 58,000달러까지 건드렸었는데요. 이제는 고점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자 58,000달러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치자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56,000달러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최근에 급속하게 올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달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자, 과연 이번 경기부양책 효과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나가던 길에 이런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한국에서 주식 및 암호화폐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꾸준히 늘면서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40대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투기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런 상황을 이제 비판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봤을 때 이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면은 주식이나 암호화폐로 몰리는 것일까, 그런 면을 생각해 봤을 때는 마음이 좀 착잡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자.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그냥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조만간에 매틱, 스케일 네트워크 그리고 스시 수합을 상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틱 같은 경우, 스시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가격 상승이 어마어마했었죠. 자, 과연 코인베이스 상장발과 함께 더욱더 큰 상승이 가능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스시 수합 같은 경우는 솔라나 및 세럼 생태계에 기술적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포카닷 그리고 에이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지는 않지만은 솔라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알아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 이유들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제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새로운 개선안,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 병목 현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으며 이더리움 채굴 숫자도 줄여주는 그런 효과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에서는 이더리움의 끝없는 공급, 이 무한 채굴이 이더리움에게 있어서는 가장 덜 매력적인 부분이었었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블록체인이 개인과 기관 구매에 큰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 비탈릭이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 롤업을 통해 가지고 이더리움 2.0의 샤딩 도입 전까지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빠르면 몇 주 안에 이 레이어 2 솔루션 롤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100배 이상의 확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롤업이란 무엇인가? 이더리움의 메인넷 트랜잭션 묶음을 하기 전에 지정된 사이드체인에서 트랜잭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레이어 2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냥 확장성 늘려주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저렇게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이 건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 이런 상황 속에서 캐나다에서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되게 되고 나면은 가격이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었던 피터 브란트, 이번에는 라이트코인도 한번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내놨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역 헤드앤숄더가 나왔다. 패턴대로 상승한다라고 쳤을 때 기술적으로다가 247달러까지 오를 수 있겠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라이트코인 가격이 180달러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패턴은 나가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고 비트코인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제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크립토닷컴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크립토닷컴 앱에서 벤코어 상장 및 이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면서 3월 18일까지 거래소 코인 CRO를 스테이킹하는 기준에 따라서 벤코어를 스테이킹하는 사용자들에게 최대 3배까지 많은 이자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또한 그들은 이번에 크립토닷컴 슈퍼차저에 도지코인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 슈퍼차저가 뭐시기냐? 크립토닷컴 앱과 거래소에 마찬가지로 거래소 코인인 CRO를 스테이킹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도지코인을 이자로 주게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이벤트는 현재 진행 중이며 3월 29일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밑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또 다른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이미 암호화폐 투자를 진행한 기업들 중에 10% 이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투자 비율을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런던 소재 니켈 디지털 에셋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미국 및 유럽 지역의 자산 운용사와 기관 투자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더니 응답자의 대다수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들이 가치평가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 중에 21%는 이제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었고, 그 중에 56%는 소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자, 과연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횡보를 하거나 소폭으로 상승하게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폭발적인 상승을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여기도 나와 있듯이 다가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그리고 통화가치 하락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죠. 자산운용사 및 기관 투자자들이라서 그들이 더욱더 많은 자금을 암호화폐에 할당하게 된다라면 비트코인 가격은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국의 유명 주택관리회사인 아메리칸 레지덴셜 워런티라는 회사가 야야야 비트코인 투자 우리도 들어간다라고 본격적으로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고객들의 비트코인 결제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현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다. 한마디로 현금 대비 비트코인 가격이 높게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몇 개를 집었는지 구체적인 투자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최근에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이 줄줄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을 때 아마 그 중에 이 사람들이 구매한 비트코인도 껴있지 않을까라고 추측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최대 투자사라 불리는 알트슐러 샤함, 아무도 모르게 지난해 말 1억 달러 규모의 GBTC를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그들은 지금 현재 10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과연 얼마나 더 많은 회사나 기업들이 아무도 모르게 비트코인을 매입했는지 혹은 GBTC를 매입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레이스케일의 모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앞으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GBTC에 2,5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러지 말고 그냥 2,500만 달러치 비트코인을 사면 안 되겠니? 그리고 나 하나만 주라.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주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 백신 매니아 빌 게이츠, 그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은 일론 머스크 같은 부자들이나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 또 구설수에 올랐다가 이번에는 또다시 입을 열면서 비트코인은 반친환경적이다 라고 비트코인을 비판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한 번 거래에 약 300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는 비자 카드를 한 번 긁어 제끼는 것보다 75만 배가 더 많은 양이다 라고 비난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친환경적인 전기가 사용된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약간 꼬리를 살짝 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빌 게이츠 이 양반이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도 이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잭 돌시나 이 윙클보스 쌍둥이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량의 투자라든지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빌 게이츠도 비트코인 좀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빌 게이츠랑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남아도는 게 돈인데 비트코인 안 샀겠습니까? 당연히 다량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들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는데,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인컴샤크는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58,000달러대를 노려보고 있는데 뚫기 쉽지 않은 저항선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같은 저항선을 보면서 또 다른 유명 분석가인 쪼시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이 일봉 마감을 앞두고 저번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일봉 마감을 57,500달러 위에서 하게 된다라면은 새로운 고점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즉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매도세가 있는 구간이긴 하다. 그러나 세력들이 올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가 조란콜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이 버텨주지 못한다라면은 다음 상승 전까지 비트코인이 53,000달러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착실하게 이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되면서 이 많은 사람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또 예상을 하고 있죠. 그 말인 즉슨 또 고배율로 롱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인데요. 자, 과연 세력들이 그냥 이것을 눈뜨고 두고 볼까요? 아니면은 올라가는 척 하면서 내려가지고 전부 다 깔끔하게 청산을 한번 시킨 후에 상승을 이어나가게 될까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이 암호화폐 시장, 보통 사람들이 존버는 승리한다, 존버가 답이라고 하면서 외치곤 하는데요. 자, 하락장 때는 존버가 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불장에서는 확실히 존버가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비빔면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